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를 통해서 어떤 소식들을 외신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시리즈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오늘 국내에서는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던 소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오늘 국내에서 인공지능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에 공개된 AI 스마트폰 어떤 기능들이 탑재가 됐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저도 갤럭시 S23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새로운 모델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시장은 기술은 거의 다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뉴스가 많았었죠. 그렇다 보니 스마트폰의 상향 표준화 논란이 결국에는 신규 판매에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기술 지난해 화두가 됐었던 만큼 올해도 여러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에서 드디어 새로운 AI 기술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온 디바이스 AI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기능을 도입한 첫 번째 AI 스마트폰을 표방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모델 갤럭시 S24가 공개됐습니다. 자, 언팩 행사 매년 하던 행사고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 어떻게 스마트폰에 쓸 것인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가장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바로 통역과 번역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AI 기술을 활용했다. 라는 겁니다. 자, 갤럭시 S24는요, 통화를 할 때 실시간으로 통역이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술 구현, 상식적으로는 가능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빠르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칩과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현이 되는 것을 성능으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좀 신기하기는 했었습니다. 13개 언어가 구현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에서도 텍스트로도 구현이 된다라고 하니 과연 이 기능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구글이 그리고 같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Circle to Search라는 건데요. 원형을 그리면은 이 원형에 그린 안에 있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어떤 것인지 검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지 검색이나 노래 검색들이 이미 되고는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손짓 한 번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검색할 수 있다. 이 역시 인공지능 기술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칩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P 칩이죠. 엑시노스가 2년 만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과연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AI 반도체 칩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가질지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는 31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하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115만 원부터 용량이 큰 거는 200만 원까지 된다고 하니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AI폰이 내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향후 판매량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적에 대한 내용들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인데요. 자, 오늘 새벽이죠. 오늘 발표가 됐던 이 연준 베이지북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지금 기사를 보시면요. 노동시장이 냉각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고서 항목별로 좀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페드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요. 이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것, 바로 베이지북이라고 합니다. 표지의 색깔이 베이지 색깔이라서 베이지북이라 불리는데요. 이 내용 1월 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수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미국 전역에서 고용 지표들이 조금 냉각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페드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안정화되어야 되는 지표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많은 지원자 수가 생겼습니다. 즉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이직률은 더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 역시 워낙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채용을 하고요. 임금 상승 압박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이 안정화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만한 것이요. 바로 임금 인플레이션이 없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그러한 것들이 지역별로 그리고 임금 상승 속도별로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다 같이 감지된다는 것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만큼 과연 금리 인하 좀 더 빨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새벽에 발표된 이 연준 베이지북에 대한 내용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또 어제 또 연준 베이지북과 함께 또 소매 판매도 같이 발표가 됐잖아요.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조금 미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베이지북을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해도 되겠다라는 지표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루 전에 발표됐죠. 이 소비자의 소매 판매 지수는 호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즉 소매 판매가 연말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유럽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만큼 소매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미국은 연말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왜 반대되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소매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경기의 흐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굳이 일부러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소매 판매 지표만 보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베이지북의 데이터와는 조금 상충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경기의 흐름이 조금은 애매모호하게 흘러간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소매 판매 지표로 인해서 3월 달에 금리가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던 기존의 전망은 65%에서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즉 반의 반이라는 것인데요. 50대 50이라는 뜻인데요. 과연 이러한 흐름이 실제 3월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조금 더 예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됐던 주요 지표들, 연준의 베이지북과 또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이고요. 아마존이 이 미국의 스포츠 스트리밍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사실 저는 아마존 하면 이렇게 쇼핑몰로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마존이 원래도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미국 최대 규모의 스포츠 스트리밍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런데 이 그룹이 지금 파산이 진행 중인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겠죠? 네, 이 아마존이 인수한다라는 기업은 바로 다이아몬드 스트리밍사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기업이요 최대 스포츠 중계 회사까지는 아니고요, 지역의 스포츠 스트리밍을 연계해주는 이러한 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을 했었던 그룹입니다. 그랬던 이 회사 최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파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마존의 인수로 인해서 과연 사업이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보이고 있고요.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가장 큰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러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의 세계 1위 기업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쿠팡과 거의 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쿠팡이 아마존을 벤치마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선 매달 돈을 내면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도 이런 회원제 서비스가 있다라는 점에서 닮아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비디오 채널 그리고 OTT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킨들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전자책 시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제 서비스를 쓰면요. 바로 금방 말씀드린 스포츠 중계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요. 전자책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스포츠 중계 역시 쿠팡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마존의 모델을 쿠팡이 차용해서 국내에서도 똑같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던 아마존이 2017년부터 스포츠 중계를 시작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미국 최대의 스포츠죠. NFL 경기를
경기를 중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역시 아마존을 쓰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정리가 되었고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다양한 스포츠를 확대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과 북미의 축구 대회들을 아마존이 주로 중계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다는 점 재미가 있었는데, 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에 106억 달러로 디즈니에서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로 인수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이 어려워졌고요. 결국에 파산했다는 점, 이 부분에서 아마존이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스포츠 분야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이러한 목표가 잘 달성될지 지금부터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큰 흥미로운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아마존의 다이아몬드 스포츠그룹 인수 소식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